안녕하세요.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최옥환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분들, 자기한테 돈을 꿔준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어쩌나 하고 이 걱정들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걱정이 많이 되시겠죠.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그 유형? 아니면 뭐 특징이라고나 할까? 이런 게 있거든요. 사기죄로 고소를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중에서 개인 채권자가 많은 채무자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라고 그러죠.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내용 증명도 보내볼 수도 있고요. 독촉 전화도 볼 수 있고, 집에 가서 돈 좀 달라. 직장에 가서도 야, 너 언제 내 돈을 겠냐? 라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판에 법적 절차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채권 추심이라고 하거든요.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거나 또는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통해서 집행권원, 요게 이제 판결문이거든요. 그 판결문을 받고 판결문을 기초로 해가지고 즉 채무자의 재산이라든지 소득 있다면은 그 재산 소득에 대해 압류 또는 이제 경매 절차와 같은 강제 집행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이건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채권자의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그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쳤을 경우에 면책 결정을 받거든요. 이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은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즉 잔존 채무라고 하는데요.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자기가 채무자한테 빌려준 돈 이거를 돌려받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수많은 채권자분들 채무자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빌려준 돈 있지 않습니까? 그 원금의 극히 일부만을 변제를 받고요. 나머지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지급명령이라든지 민사소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압류라든지 경매와 같은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채무는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하게 되면은 면책 결정을 받고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은 나머지 채무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포기하고 말까요? 그렇진 않고요. 보통 이제 채권자가 금융사, 은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포기하고 개인회생 절차에 이렇게 따라줍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개인 채권자의 경우에는 채무자하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뭐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혈연이라든지 향후에서 만났든지 아니면 동문회에서 만났다든지 뭐 어떠한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서로가 서로한테 너무나 잘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제 인간적으로도 친하죠.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믿고 이 돈을 빌려줬는데 네가 내 돈을 떼어먹어? 이건 진짜 굉장히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사기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용도 사기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많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돈을 빌려가는 용도를 속였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친한 사람한테 빌릴 때 내가 뭐 주식을 할 거야, 비트코인 하려고 그러거든. 이런 식으로 빌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이 용도 사기에 대해서 사기죄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1995년 9월 5일자 선고 95도 707 판결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갈 때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은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
이때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 1억이든 5억이든 너 있는 거 좀 나한테 다 투자해. 이거 좋은 아이템이야. 그리고 이건 틀림없이 대박. 성공한다니까? 너 이거 로또 맞는 거로 생각하면 돼. 여기 투자하면 내가 장담하건대 돈 벌어서 반드시 너한테 일정한 비율 돈 줄게. 근데 이 채권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돈을 빌려고 한 채무자가 사업은 안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하고 또는 비트코인을 하고 그거 가지고 심지어 도박까지 했습니다. 이거 흥청망청 돈을 썼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가 원래 돈을 빌려간 그 용도와는 별개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용도 사기가 성립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개인 채권자들은 누구보다도 이 채무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배신감도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자에 비해서 대인회생 절차에서 그 이의신청이라든지 이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경우에 채무자가 돈을 빌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 또는 부채 상태 그리고 수입 상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돈을 빌릴 그 당시에는 돈을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그 당시에는 지금은 물론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사기를 친 게 아니야. 이러한 돈을 빌려갈 당시에는 빌려간 돈을 갚을 수 있는 재정적 상황을 주장하시고 입증을 하시면은 사기죄 고소를 한다든지 이의 신청에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용도 사기에 대해서도요. 내가 너한테 이 돈을 빌려주지만은 반드시 너는 이러한 용도에 사용을 해야 돼. 이거를 돈을 빌려가면서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이런 서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없다면요. 그걸 사실 채권자 입장에서 주장하거나 또는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채권자가 용도 사기로 이의 신청이라든지 고소를 설사했다 하더라도 고의로 제도를 악용을 했다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항변 자료를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적절하게 대처하시면은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최욱환 법무사의 회생TV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